문 도둑 들었어 이러는 거여서 서랍이 열려있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벤치에 앉아본 날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썰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BK 도둑 아파트 뉴욕시티. 이 BK는 브루클린이에요. 브루클린을 BK라고 부르는데 브루클린 아파트 도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도둑이 집에 들었거나 아니면은 도둑이 자기 친구네 집에, 지인 집에 들었던 얘기를 한두 번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뭔가 빈도수가 좀 많은 일이 아닌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주변에 집에 도둑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뉴욕을 살면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브루클린에 제가 살 때였어요. 2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여름이었어요. 늦여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을 시절이었어요. 학교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학원 다니면서 알바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 바는 좀 늦게까지 하지만 식당은 한 11시? 뭐 이렇게까지 해요. 11시, 12시?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일을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한 12시 반, 1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되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날은 일이 끝나고, 근데 그때 여름이 끝나는 한 9월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 룸메이트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캐나다 그 미대생이었는데 룸메이트로 있는 집인데 저는 방을 쓰고 그 제 룸메이트는 거실이 이제 되게 따로 떨어져 있고 되게 넓어가지고 거기를 반 정도는 자기가 가려서 방으로 쓰고 반은 또 우리가 거실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방학 시즌 같은 때는 저희 가족이 오기도 하고 그 친구의 가족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룸메이트의 아빠가 뉴욕을 방문하고 계셨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아빠가 호텔에 묵으시면서 뉴욕 구경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다른 시간은 저희 집에서 많이 같이 보내셨거든요. 딸이랑,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랑. 집에 가서 이 친구가 뭐 있나 보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빠가 있나 보다, 친구랑 같이 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듣기만 하고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와서 종일 이제 집에 계시다가 밤 되면 호텔로 또 가시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알바를 끝나고 지하철을 이제 내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아는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언니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옛날 사람은 전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전화할 때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옛날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제 받으면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랑 지하철역이 좀 가까웠어요. 거의 뭐 한 블락판? 되게 가까워가지고 통화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 앞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이게 끊기고 하니까 그냥 저희 건물 앞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앞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였어요.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는 플레이그라운드였는데 그 앞에 이제 벤치가 있었는데 늘 제가 언젠가 저기 앉아서 약간 책 읽어보고 싶다 하는 게 제 로망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스케줄이 항상 바빴기 때문에 정말 잘 시간도 없이 살아가지고 앉아있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 벤치에. 그런데 그날 정말 마침 딱 전화를 하면서 오는데 집에 들어오긴 좀 약간 이제 전화가 끊기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통화를 끝내고 들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벤치에 이제 앉았어요.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처음으로 1년 반 정도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벤치에 앉아본 날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으로 그 벤치에 앉아갖고 이 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아빠가 나가시더라고요. 제 룸메이트 아빠가 건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길 건너 정도 되는 거리여서 친구네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하철역 쪽으로 가셨고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 통화를 한 30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통화 다 끝내고 뭐 한 12시 반, 1시 정도 됐겠죠, 새벽?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서랍이 열려있더라고요. 제 옷장 서랍이. 제 서랍이 클로젯 안에 제가 서랍을 넣어놨었는데 클로젯 문이 열려있고 옷장 문이 약간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늘 바빴나? 그러니까 제가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되게 정신없이 나갔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열고 나갈 정도로 내가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었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닫고 씻고 잤어요. 뭐 룸메이트랑 뭐 매일매일 이제 보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이 이제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하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씻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제 룸메이트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문 열어보라고. 문 도둑 들었어. 이러는
이러는 거여서 소름이 지금 소름이 쫙 돋는다. 소름이 쫙 돋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해서 문 딱 열었더니 아침에 너 뭐 잃어버린 거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룸메이트가. 그래서 나는 뭐 잃어버린 거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서랍장이 열려있었어. 막 이것저것. 야 우리 도둑 들었어. 창문을 열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룸메이트는 그 창문은 다 그 친구 방에 이제 창문이 있는 건데 그걸 열어가지고 여기가 파이어 에스케이프 이라고 그 뭐라고 하지? 비상 통로? 비상구? 창문으로 통해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다리랑 계단이 있어요, 창문마다. 그거를 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자기가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그거를 활짝 열어서 들어와서 자기 카메라랑 맥북이랑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미술하는 친구랑 그 시절에도 성능이 좋은 이런 거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훔쳐와가지고 지금 뭐 애플케어에 전화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자기는. 너 뭐 잃어버린 거 없니? 나는 진짜 잃어버린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소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컴퓨터도 랩탑 이런 거 없고 어디서 누가 준 거 그냥 공짜로 주워다가 쓰는 이만한 데스크탑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현금은 또 다 통장 안에 있었고 약간 도둑이 들었다는 게 좀 놀래가지고 신분증, 신분도용 이런 게 또 여기는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그거를 봤어요. 서랍을 열어가지고 제 소셜카드랑 여권이랑 그런 게 이제 잘 있는지 잘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 방에까지 와서 다 뒤졌다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약간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어제 아빠가 제가 통화하고 있는데 나가셨잖아요. 그 아빠는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러다가 한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자러 호텔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나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통화를 했잖아요. 통화 한 30분 정도 한 주에 이제 아빠가 가신 거는 뭐 처음에 한 5분 정도 사이에 가신 거를 봤었고 그러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제가 통화를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 사이에 도둑이 들은 거죠. 닭살돋아. 그 사이에 들은 거예요. 왜냐면 아빠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가셨고 저는 아빠 나가고 20분 있다 들어간 건데 그 20분 사이에 도둑이 들은 거잖아요. 그날 전화가 안 왔으면 그냥 당연히 집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다사줬잖아요. 진짜. 정말 1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이 벤치에 앉아갖고 이렇게 수다 떨다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냥 딱 그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가 내 은인인가? 딱 그날 그 시간에 마침 전화가 와서 바깥에서 한 20분 뭉개고 안 들어갔던 게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만약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방에 있었으면은 그 도둑은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집안 불을 다 활짝 이게 켜놓는 게 아니고 제 방만 불을 켜놓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도둑을 맞닥뜨렸을지도 모르고 시간이 약간 조금 엇갈렸다면 도둑이 한참 뒤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와 있는데 막 샤워를 하는데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집도 꽤 크기가 작지 않았거든요. 혼자 들어왔는지 도둑이 둘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진짜 닭살이 돋더라고요. 진짜 그날은 정말 신의 한 수, 전화 통화를 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진짜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도둑 맞은 물건은 없지만 제 룸메이트 말에 의하면 저희 바로 아래층 집에 원래 주인이 잠깐 어디에 가 있어서 그 원래 주인 친구가 묵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가 집을 뭐 빼는 날이랬나? 나가고 이제 다시 원 주인 들어온다고 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둑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 룸메이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건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그 룸메이트는 아마 저희 남자친구네 집에서 자고 들어왔나? 막 그랬어요. 저는 아마 혼자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아침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면서 저를 이제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랬었더라고요. 저만 진짜 정말 험한 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그날 했었는데 마침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주가 되게 좋아요. 사주 자랑하나요? 사주가 되게 좋아서 예전에 홍대에 되게 유명한 사주 카페에 갔었는데 제 사주를 보면서 이거는 운이 되게 좋은 사주다. 어디 건물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사주고 정말 벼락을 맞아도 모든 확률을 다 제치고 살아날 사주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제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진짜 어떤 일들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예방이 되나 싶기도 하고 내 의지나 선택과 크게 상관없이 우연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호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닭살돋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토픽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많지 않은데 짠! 소니 뮤직만 안 나오면 돼. 소니 뮤직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기억이 없는 아까 이거는 막 되게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담이에요. 제 경험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한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였거든요. 영어에 대한 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영문학과를 다녔던 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